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에밀리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강한 아이였어요. 그녀는 항상 마을 근처에 숲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 숲은 신비롭고도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에밀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에밀리가 숲 깊숙이 들어갔을 때 그녀는 한 마리의 상처 입은 여우를 발견했어요. 여우는 호수에 덫에서 빠져나오려다가 발목을 다친 상태였습니다. 에밀리는 발빠르게 행동하여 여우를 진정시키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여우는 곧 안정을 찾았고 그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우는 사실 이 숲을 지배하는 마법의 여우였습니다. 에밀리의 선행에 감명받은 여우는 그녀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기로 했습니다. 여우는 에밀리에게 숲의 모든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선사했어요. 이 능력 덕분에 에밀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모험을 즐길 수 있었죠. 에밀리는 매일 여우와 함께 숲을 돌아다니며 동물 친구들과 사귀었습니다. 그녀는 숲의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존재가 조화를 이루도록 도왔습니다. 에밀리가 숲에서 모든 동물들과 협력하며 살아가는 동안 그녀의 소문은 점점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변만의 역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마을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마법의 숲에서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숲에 현명한 올빼미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올빼미는 마을을 구할 수 있는 마법의 꽃이 숲의 깊은 동굴에 숨겨져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동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에밀리는 위험하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을 넘어 동굴에 도착했어요. 마법의 꽃은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꽃은 매우 강력한 수호자 거대한 바위 정령이 지키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바위 정령에게 자신의 순수한 의도를 설명하고 마을을 구할 수 있도록 꽃을 잠깐 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한 바위 정령은 꽃을 에밀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에밀리는 마법의 꽃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고 그 꽃의 힘으로 역병을 물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에밀리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하며 그녀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에밀리는 더 이상 숲 속의 비밀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숲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에밀리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녀와 여우의 우정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왔고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숲은 여전히 신비롭고 마법적인 장소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경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에밀리와 마법의 숲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자연과 인간 그리고 모든 생명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는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는 동안에도 마을과 숲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에투알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투알은 별처럼 빛나는 눈과 호기심 많은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멀리 더 높이 꿈꾸곤 했지요. 어느 날 에투알은 마을 근처에 있는 등단에 마법의 숲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숲에는 다양한 마법 생물들이 살고 경이로운 사건들이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발을 들이면 돌아올 수 없다는 전설 때문에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에투알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날마다 마법의 숲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그 숲을 탐험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어느 맑은 아침 그녀는 결심을 했습니다. 단 한 번의 모험이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며 소녀는 배낭을 챙겨 마법의 숲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에투알은 숲에서 풍기는 신비로운 향기에 자연스레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나무에서 남은 잎들이 속삭이듯 불어오는 바람은 귀를 간지럽고 작은 동물들이 그녀의 옆을 뛰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경이로웠던 것은 아름답고 발랄한 요정들이었습니다. 요정들은 에투알을 보자 밝은 미소로 환영하며 손짓으로 이끌었습니다. 요정들을 따라가며 에투알은 마법의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호수는 푸르디푸른 물빛을 띠며 반짝였고 호수 주변에는 각종 마법 꽃들이 만개하여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에투알은 마법의 호수를 바라보며 더욱더 이곳에 매혹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물속에서 환히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호수 속에는 커다란 크리스탈이 있었고 크리스탈 안에는 오래된 전설의 존재인 빛의 드래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에투알은 조심스럽게 손을 호수 속으로 뻗어보았고 그 순간 드래곤이 눈을 뜨며 말을 건넸습니다. 용감한 소녀여, 너는 나를 깨어낸 첫 번째 인간이구나. 내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에투알은 처음에는 놀랐으나 이내 드래곤이 말하는 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어울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소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자신의 마을 사람들이 늘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다시는 마법의 숲이 금단의 장소가 아니라 모두가 와서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랐습니다. 드래곤은 미소를 지으며 그 소원들을 들어주겠다고 하였고 마법의 힘으로 숲 전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에투알은 드래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숲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에투알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숲으로 향했습니다. 마법의 숲은 이제 모두에게 열려 있었고 매일매일 새로운 경이로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투알의 용기와 순수한 마음 덕분에 마을과 숲은 영원히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에는 푸르른 숲속에 숨겨진 나무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왕국은 모든 나무와 꽃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곳이었고 여름이면 화려한 나비들이 날아다니며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에는 작은 영어 나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코코였어요. 코코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나비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보통의 나비는 화려한 무늬와 색깔을 자랑했지만 코코는 흰색 날개에 작은 점들만 있는 특별한 나비였죠. 게다가 코코는 나무와 꽃들과 영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나비였습니다. 어느 날 나무 왕국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들의 잎사귀가 말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리 비가 내려도 그 현상은 멈추지 않았고 왕국 전체가 점점 황량해져 갔습니다. 나무 왕국의 주인인 오크 왕은 이 문제의 이유를 찾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한참 나무가 제안하기를 이 문제의 이유를 우리가 모른다면 밖에 있는 다른 성스러운 생명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이에 코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코코는 작은 날개를 퍼덕이며 숲을 떠나 외부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햇볕이 내리쬐는 들판을 지나 마을과 강을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코코는 앵글로 사원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는데 사원을 수호하는 현명한 부엉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코코는 그 부엉이를 찾아가 나무 왕국의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영어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부엉이는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연이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너무 오래된 마법 때문이다. 예전에 나무 왕국은 찬란했던 시절에 마법의 영혼과 계약을 맺었지. 그 영혼은 왕국을 영원히 푸르게 만들어 주었지만 그 대가로 시간이 지날수록 힘을 잃었단다. 내가 돌아가 그 마법의 영혼과 다시 대화를 나누고 협상을 해야 한다. 코코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나무 왕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왕국에 돌아온 코코는 오크 왕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왕은 코코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하며 코코와 함께 마법의 영혼을 찾기 위해 숲의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되고 신비로운 나무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마법의 영혼이 살고 있었습니다. 영혼은 조용히 코코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말했다. 나는 이 땅을 사랑하고 너희의 행복을 원한다. 하지만 나의 힘은 한계에 닿았다.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단다. 하지만 너희에게 인류가 가진 또 다른 마법, 희망을 줄 수 있다. 그 이후로 코코와 나무 왕국의 모든 나무와 꽃들은 더욱 서로를 아끼고 자연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코코의 마음속에 심어진 작은 희망의 씨앗은 세월이 지날수록 커져갔고 나무 왕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게 변해갔습니다. 이리하여 작은 영어 나비와 나무 왕국의 주민들은 함께 힘을 모아 그들의 미래를 지켜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아름다운 바깥 풍경과 조화를 이루며 초록빛의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죠. 마을의 가장자리에는 오래된 돌로 지어진 성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성에는 루이라 불리는 소년이 살고 있었답니다. 루이는 마을 밖으로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대부분의 날들을 고요하고 지루하게 보냈어요. 그의 고양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런 루이에게 큰 위로가 되었죠. 어느 날 루이는 성의 다락방을 탐험하다가 먼지투성이의 낡은 책에서 엘도르 마법의 책이라는 제목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는 책을 열어보았고 그 속에는 읽을 수 없는 기이한 문자들로 가득했어요. 루이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덮어두기로 했죠. 하지만 그날 밤 루이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어요. 창가에는 반짝이는 작은 존재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작은 친칠라였어요. 하지만 평범한 친칠라는 아니었어요. 이 친칠라는 말하기를 자신은 마법의 능력을 지닌 에르미온느라고 했어요. 에르미온느는 루이에게 책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이 책은
단순한 책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그에 따른 대가도 있지. 루이는 스릴을 느꼈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궁금증을 억누를 수 없었던 그는 에르미온느와 손을 잡고 모험을 떠나기로 했어요. 첫 번째 주문은 모든 동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었어요. 루이는 성 주위의 동물들과 대화를 나누며 다양한 이야기와 우리에 대해 모험담을 공유하게 되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루이는 마법의 사용에 유혹되었어요.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더 강력한 주문을 시도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 그는 용감하고 지혜로웠던 전설적인 마법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마법사는 루이에게 마법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마법을 잘못 사용하면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루이는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친구들을 놀리는 장난스러운 주문을 시전하다 뜻하지 않게 마을에 큰 혼란을 가져왔어요. 손에 잡을 수 없는 불길이 퍼지기 시작했고 루이는 그제서야 마법의 위험성을 깨달았죠. 에르미온느와 루이는 서둘러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숲 깊은 곳에 숨겨진 마법의 연못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마법의 연못의 정령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어요. 정령은 그의 성실성과 용기를 보고 마음을 돌려주기로 결심하고 마을을 원래대로 돌려주었어요. 이 경험 이후로 루이는 마법의 힘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마법의 가치를 알게 해주면서 그들과 함께 지혜와 협력을 통해 더욱더 밝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리고 에르미온느와 함께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위한 날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루이는 더 이상 마법의 늪에 빠지지 않고 자신만의 마법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하며 새로운 장을 시작했답니다. 이후로 루이는 훌륭한 마법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였고 많은 이들이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